검사 니들 떨고 있냐? 이런 건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공수처 수사 1호 대상은 이번 눈사롱 술 얻어먹은 검사들일 것 같아요. 실제로 타이밍이 기가 막혔어. 공수처가 세워지는 법이 통과되던 날 검찰은 김봉현에게 술 얻어먹은 검사 3명 중 1명을 한 명만. 뇌물죄도 아니고 청탁금지법으로 김영란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이 사람 아무리 잘 나와봐야 벌금 몇십만 원 정도. 나머지는 술 얻어먹은 검사들은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100만 원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애초에 기소를 하려고 할 때 뇌물이라는 생각을 아예 배제해버리고 김영란법 위반으로만 처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그냥 사건입니까? 수조 원대가 걸려있는 펀드 사기 사건에 예. 그 당사자의 술을 얻어먹은 사람이 담당 검사로 온 사건이야. 요건 게이트라고. 그러면 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검사들이 남부지검 같은 데서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것은 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건 난 궁극적으로 윤석열이라고 봐요. 걔들이 다 특수통 라인 그렇고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의심했듯이 강기정 수석이 등장한 이유가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하고 검사들과 야당이 얽혀 있는 부분은 덮으려고 했던 사건이야. 그러니까 복잡한 얼개를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게 공수처 수사 1호가 안 되면 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려졌고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 상식에 반하는 그 사건 처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공수처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1호가 됐든 2호가 됐든 그게 사실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거는 공수처장이 이게 그 정해지고 공수처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게 되면 공수처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게 1호 사건이 되어야 한다 뭐 이것까지 말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건 자체는 너무나 국민적 분노를 확실하게 일으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검찰이 기본적으로 경찰과 다른 그 특별한 권한 중에 하나가 인지수사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누가 봐도 뇌물이 뻔한 걸 뇌물이 아니라고 지그들이 직접 우겨가지고 눈 감고 그냥 이게 그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거에 대해서만 처벌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현근택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한번 보면은 한번 볼 게 있어요. 김봉현은 검사에게 술 접대하고 야당 정치인에게 수억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추 장관이 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명했습니다. 야당, 언론, 윤 총장은 어떻게 범죄자 말을 듣고 감찰과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검찰보다 범죄자를 더 신뢰하는 것이냐 비판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지만 다들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럼 뭐야? 김봉현의 말이 뭐 사기꾼이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는 했지만 지금 이 김봉현 관련한 검사들 술 얻어먹은 수사팀은 나머지 말은 다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약간 얼버무려서 사건 기소 결과를 냈거든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님이 뭐 수사와 감찰 등을 하라고 지시를 했던 부분. 그래서 사기꾼말을 어떻게 믿느냐 했던 언론과 야당과 검찰 쪽 일부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뭐 검찰보다 범죄자를 더 신뢰하느냐라는 부분은 뭐 우리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검찰에서 대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뭐 범죄 사실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아닙니다라고 하니까 이건 범죄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을 하고 검찰이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수처가 이제 출범을 할 거고요.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났을 때 지금 김봉현이라는 범죄자와 그리고 검사라는 범죄자 사이에 누구의 죄질이 더 안 좋은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건 전부 다 저는 세 가지 문제잖아요.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문제에서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맨 첫 바다를 얘네가 맞는 것이다. 그러면 세 가지가 기소권 하나, 수사권 하나, 영장 청구권 하나 이거 세 개 전부 다 털어버리지 않으면 얘네들 살아 움직이는데요. 기소권은 공수처랑 나눠 갖게 되고요. 수사권은
경찰이랑 나눠 갖게 되고요. 영장 청구권 이거 사람들이 해결 안 된다는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따 그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영장 청구권 이거 우리 못 가져오면요. 이후에 수사권 기소권 분리시켜놔도 사실 또 소용이 없어요. 예, 압수수색을 못하면 수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수처가 출범이 되면 첫 발단 당연히 검찰이 돼야 되는 것이고 너희들은 잠재적 범죄자다. 따라서 김봉과 비교 대상이 되는 가장 거죠. 최근의 사건이 공수처 사건. 만약에 공수처가 세워지고 나면 이 사건을 먼저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옛날 사건을 갖고 수사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1호 수사가 상징적 의미를 갖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문제는 이제 이게 술 얻어먹은 검사 3명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얽혀있는 이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검사, 예를 들면 김봉현이 법정에 가서 강기정한테 5천만 원 줬다고 할 때 토닥거려준 놈, 그리고 야당 관련한 거나 검사들에 관련된 정보는 대검 감찰부를 패싱하고 직접 보고받았던 윤석열, 이게 통합적으로 다 얽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에요. 이거 수사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윤석열 이런 사건이 있어서 윤석열이 수사를 못하게 하거나 뭐 하게 하거나 하는, 아무리 신물총장이라고 해도 결재권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사권만큼이나 중요한 게 결재권이고, 그래서 왜 이번에 저기 원전 관련한 공무원들 영장 청구할 때도 총장이 결재해 주는 방식으로. 네. 근데 그 사건은 지가 결재를 하면서 옵티머스 사건은 자기는 몰랐대요. 사건의 규모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정책적 사항에 대해서는 지가 직접 구속영장 청구하게 만들어 놓고, 옵티머스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이건 정결사항이야, 나는 몰라, 이런 것들이 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윤석열은 이 계급장 뛰는 순간 검사들에 의해서 일단 물어뜯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수처에 의해서 한 번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되자마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글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네. 생각해봐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이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으면, 예전 같았으면 그 밑에 한 300여 명으로 뭐 추정되는 그 휘하에 그 줄 타고 싶어하는, 윤석열 라인을 줄 타고 싶어하는 그쪽 검사들이 누구 하나가 나서서 징계위원회 불법이다, 무도하다, 글을 하나 딱 올리면 동의합니다 1번, 나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2번, 이러면서 또 300명이 쫙 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감밀, 동감이, 네. 동감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아무도 글도 안 쓰고 댓글도 안 달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시 이 사람들은, 검사들은 배운 사람들이어가지고 눈치 하나는 정말 빨라요. 내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 너무 그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검사라고 하는 놈들이 대한민국의 지들 간에는 인문 계열의 가장 엘리트야. 학교 소위 말해서. 근데 이 새끼들이 보면 우리가 봐도 성격상 가장 이기적인 놈들이 모인 집단이야. 실제로. 이 검사 집단이 윤석열이 총장 완장 딱 떼고 나면은 아이고 우리 총장님 저를 따라가겠습니다 할 놈이 몇 놈이나 있을 것 같냐고. 한 0.7명 정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건 너무 잘하는 거야. 네. 이 새끼들 나를 배신하고도 남을 놈들이야. 지들이 살 거라면 윤석열을 가장 먼저 차릴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총장에 대해 그 자기 스스로의 완장만 떼고 나면 난 잣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보, 동건이가 전화를 안 받아.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관이 사실 이제 현관의 미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전관, 예전에 관직이 있었던 사람이죠. 현관, 현재 관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배 검사들이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자신들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짬짬이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검찰총장이 누구든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검사 정원법에 보게 되면은 실제는 좀 다르지만 2,092명 정도가 이제 검사의 정원으로 돼 있어요. 공수처는 전체적으로 65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65명이 수사관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20명 대 2,000명의 싸움이거든요. 이렇게 되는 100배 싸움에서도 지금 공수처의 존재만 가지고도 지금 검찰 조직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럼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관들은 결국 현관에게 용돈을 주면서 호가호위를 합니다. 그래서 재판의 결과를 뒤집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현관들은 전관들이 승승장구하게 함으로써 이 법치를 파괴하고 일신영달의 길을 자기들끼리 조직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실패해버리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국 검찰은 검찰이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것인데 이제 얘네들조차도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하고 나면 다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거라고요. 우리는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진짜로 검사 덩일처럼만 보면서 어마어마한 권력을 부리는 놈들 뭔가 잘못 건드리면 그럴 것 같은 건데 인간 내면에 한번 가보자고. 욕망 덩어리인 검사 사회에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을 내려오고 나면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나 검사는 그만둘 거야 하는 조직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너무나 그 조직의 생리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검사들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정부한테 민주당한테 당하고 있다라는 모습만을 지금 보이려고 했던 그 타이밍에 검사들의 댓글 커밍아웃이 일어난 건데 이게 실제로 윤석열이 끈떨어지고 나면 검사들 사회에서 실제로 몇 놈은 나가겠지. 왜냐하면 타이밍상. 그런데요, 내가 봤을 때 평상시 때뭐 기수 파괴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갈 거라고 나 확실합니다. 근데 저는 좀 스스로 퇴직해서 나가는 그 검사들은 아우 이제 더 이상 승진은 어렵구나. 여기에서 남아봤자 윤석열 라인으로 찍혀가지고 개무시만 당할 텐데 그냥 나가자 하고 나가는 몇몇 말고는 다 자리를 지킬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있겠지. 윤석열 후임 검찰총장이 왔는데 기수가 더 낮은 사람 오면은 그 핑계로 나갈 수는 있겠죠. 그래도 뭐 앞으로 검찰도 변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버티겠죠. 연금을 받아 먹으려면. 내가 봤을 때 대책인 반응이 이럴 거예요. 네. 총장님 안녕히 가시고요. 저 남아서 끝까지 윤석열 총장님의 억울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남아야지. 그리고 지금쯤 한번 그 검찰 내부 게시판 있죠. 그 댓글 300개 달렸다는 그 글에 댓글 그대로 달려 있는지. 박제를 시켜놔야 돼. 아니 그거 삭제하기 없기. 삭제했을 겁니다. 분명히 삭제한 놈 있을 거기 때문에 빨리 그대로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지금 맞네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사표 쓰고 나갔다고 했을 때 기존의 선배들 같은 그런 영화를 지금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 못 나가는 거죠. 네. 네. 자, 공수처는 검사가 25명, 수사관 40명. 그래서 최대가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5명으로 꾸려지게 됩니다. 이 규모가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하고 비슷해요. 박근혜 특검이 검사 20명, 공무원 40명에서 60명 정도 꾸려졌으니까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큰 조직은 아니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조직이 됐죠. 존재만으로 아주 고위 공무원들의 비리를 이렇게 감시하는 타워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수사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들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아까 말한 눈사람에서 술 얻어먹은 검사들 수사가 가장 먼저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건 단순하게 그 3명의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남부지검과 대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수사를 확전시키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수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래서 저는 특수부 검사들이 괴멸하는 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다시는 특수부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는 일도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수부 검사들 지금은 없어지긴 했지만 일거리 없을 때는 배당이 오는 게 없으니까 낮에 놈사롱 가서 술 처먹는 놈들이에요. 이 새끼들은 낭만도 없어. 우리 같은 사람 낮술 먹으라 그러면 비 온 날 삼겹살 굽고 있거든. 오후 3시에 놈사롱 가서 술 처먹는 놈들이라고. 룸사롱에서 삼겹살 갖고 오라고 하면 갖다 줍니다. 갖다 준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들었네요. 아이씨. 자 어쨌든 검사들 긴장해라. 긴장 타라. 여기까지.